안녕하세요. 이보연입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밀치고 때리고 욕하는 것으로 해결하지 않도록 하려면 부모님은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아이들의 공격성을 줄여주는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방법들에 대해 소개를 해볼게요. 오늘은 그 첫 번째, 비공격적인 환경 만들기에 대해 알아봅시다. 아이들의 공격성을 줄여주는 가장 손쉬우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을 최소화시켜주는 그러한 놀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내 아이들이 있는 곳에 총이나 칼, 막대기가 놓여 있다면 5분 후에는 울음소리와 싸우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활동성이 높은 아이들이 있을 때에는 소위 말해 공격적인 장난감으로 불리우는 것들을 치워놓는 것만으로도 갈등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너무 좁은 공간에 아이들이 많이 있을 때도 다투기 쉽습니다. 어깨가 부딪히거나 몸을 미는 것, 발에 걸려 넘어지는 것과 같은 우연히 일어난 신체적 접촉이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넓은 놀이 공간은 아이들이 이러한 우연한 신체적 부딪힘을 덜 하도록 줄여줄 수 있죠. 장난감이 너무 적어도 싸움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아이들이 놀만한 충분한 놀이기구나 장난감들이 제공된다면 아이들은 장난감을 빨리 차지하려고 경쟁할 필요가 없어질 거예요. 하지만 장난감의 개수가 많더라도 소위 말하는 최신 유행하는 장난감이 하나만 있게 되면 긴장이 고조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장난감은 되도록이면 아이들 수에 맞게 구비하는 것이 좋고요. 그런 장난감이 하나뿐이라면 치워놓는 것이 갈등 예방에 도움이 될 거예요. 장난감이나 놀이활동은 아이들이 있는 공간의 특성을 고려해서 제공해야 되는데요. 좁은 공간에 그네나 미끄럼틀, 공과 같은 활동적인 놀이기구를 두게 되면 곧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좁은 공간에서는 정적인 활동으로 유도할 수 있는 책이나 퍼즐, 블록, 그림 그리기나 만들기, 소꿉놀이와 같은 놀이 활동이 적절합니다. 공격적인 행동으로 야단을 맞는 아이들을 보면 주로 실내에서 문제 행동을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실내에서 놀이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부모님이 놀이터나 키즈카페와 같은 넓은 공간에 아이들을 풀어놓고 놀게만 하다 보니 아이들이 집에 있을 때에도 뛰어다니고 거칠게 행동하며 치대요. 부모님은 얌전히 놀라고 하지만 정적인 놀이활동 경험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이들은 알 수가 없죠. 아이들이 대근육, 소근육과 같은 신체 근육을 사용해서 신나게 노는 신체 놀이는 정말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하루에 30분은 아주 신나게 뛰어놀아야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공격성도 줄어들죠. 하지만 이러한 놀이와 함께 말하는 놀이, 조작하고 상상하는 놀이 등 다양한 놀이를 경험하고 할 수 있을 때 아이들은 실내에서 그리고 좁은 공간에서도 마찰 없이 함께 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 명의 아이들이 좁은 공간에서 함께 할 경우에는 성인이 아이들 사이에 앉아 중간중간 살펴봐 주는 것만으로도 공격성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성인이 아이들 간의 소통을 도와줄 거고요. 또 작은 일이 큰 갈등으로 번지는 것도 막아주겠죠. 미취학 아동들은 아직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가져요. 그래서 성인이 조금만 도와주면 아이들도 타협하고 조율하면서 비공격적인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놀이 시간이 너무 적어도 아이들은 화를 내고 싸우기 쉽습니다.
아이들이 블록으로 뭔가를 만들거나 역할놀이를 한다면 최소한 30분의 시간은 주어져야 하죠. 반도 안 했는데 멈추라고 하거나 치우라고 하면 아이들은 짜증이 나서 떼를 쓰거나 서로에게 시비를 걸게 될 수 있습니다. 규칙을 명확하게 제공하는 것도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위해 필수적이에요. 높은 공격성은 규칙의 부재, 그리고 성인의 반감과, 그러니까 쳐다보지 않는 거, 관심 없는 거, 이거와 가장 큰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의 장난감을 나눠 써야 한다면 사전에 한 사람이 장난감을 독점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두거나 순서를 정하는 방법을 규칙으로 미리 제시해주고 이러한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유도한다면 아이들이 치고받고 싸울 일 크게 줄어듭니다. 폭력적인 동영상이나 게임과 같은 미디어 노출을 제한하는 것도 아이들의 공격성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이 아이들의 공격성을 부추기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논란이 있어 왔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아동용 프로그램에서 보이는 다소 웃기고 그 어설픈 폭력이 뭐 그렇게 애들한테 영향을 주겠어, 이러한 주장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수많은 실험 연구들은 텔레비전이나 미디어에서 반영된 폭력적 프로그램을 많이 본 아이와 청소년들이 폭력적인 프로그램을 적게 본 아이들보다 더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낸다고 보고하고 있죠. 공격성 연구로 유명한 로엘 슈스맨이 실시한 종단 연구에 따르면 소년들이 8살 때 보였던 폭력적 TV에 대한 선호가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공격성뿐 아니라 심각한 범죄 활동 개입도 예측한다는 사실을 밝혀냈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TV 폭력에 장기적으로 노출이 되면 폭력에 둔감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공격적이 될 수도 있다고 하였어요. 아이들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줄여주는 거예요. 혹시 아이가 자주 성내고 던지고 때린다면 언제 어디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살펴보고 그러한 행동을 유발하는 환경적 요인을 줄여주기 위한 그런 노력을 시작해야 하는 거죠. 예, 오늘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